도웨이는 느낍니다. 아, 이놈이 진짜 미쳤구나. 소협의회 참석에 대한 무게감이 없으면 그렇게 잡담을 할까 싶더라고요. 다른 가문이 봤을 때는 이 집안 싸움에 위태롭게 세워진 지금 라이니라의 왕권이 우스운 거예요. 킹스랜딩 내부로부터 라이니라와 다에몬 흑색파 세력에 대한 위협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등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3 5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엔딩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역자들의 만찬. 예전에 왕자의 게임 충격적인 엔딩들이 생각날 정도로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스토리를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에몬과 도시경비대 그리고 라이니라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협은 텀블턴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아에곤과 아에몬드 형제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킹스랜딩 내부로부터 라이니라와 다에몬 흑색파 세력에 대한 위협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단순히 사생아의 여왕이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병락서만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그 조직들이 아주 잔인하고 몰상식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무장을 한 도시경비대 군사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단을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라이니라와 다에몬의 인내심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그것도 둘씩이나 내장이 다 보이도록 빠르고 잔인하게 죽인 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 암살자들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매수한 건 바로 텀블턴에 있는 오르문드였습니다. 다에론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를 아마 뿌린 것 같아요. 그 금화를 뿌리면서 새로운 왕자가 도래할 것이니 이를 도우라는 명분으로 암암리의 킹스랜딩 속에 있는 반 흑색파 세력들을 매수를 하고 그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막 비둘기도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나름 엄청 체계적이더라고.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사실 도시경비대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정도면 라이니라와 다에몬의 턱끝까지 칼날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에몬은 실질적으로 도시경비대를 이끌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경비대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를 엄청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다에몬 자신을 저격한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왠지 그 카락세스가 포효하는 장면이 예고편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도시경비대를 공격한 배후에 오르문드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 흥분한 다에몬이 카락세스를 이끌고 텀블턴으로 바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드라카레이스 하면서 아에몬드와 바가르가 했었던 그런 몰상식한 마을을 불태우는 짓을 다에몬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르문드가 그거를 노리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신을 일부러 내장을 막 다 드러내고 반역자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느낌으로다가 시신을 전시를 해놨잖아요. 막 과시를 했단 말이죠. 굉장히 오만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도발하는 게 과연 오르문드답습니다. 소협의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합지졸로 모인 소협의회이기도 한데 어느 하나 의견이 취합되는 것도 없고 다 각자 중요한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라이니라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텀블턴에서 오르문드는 계속 방어벽을 세우고 있고 심지어 리버랜드 연합군은 진군이 계속 더뎌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킹스랜딩 내부에서도 뭔가를 준비를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라인이라는 바가르 흔적만 쫓고 있지, 다에몬은 도시경비대만 신경 쓰고 있지, 또 미사리아는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있고 이렇게 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그걸 하나하나 뭔가 해결하고 있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맨덜리 재무관과 하레놀 대신에 소협의회 참석 자격을 얻어서 이제 참석한 프레이 가문의 영주는 둘이서 막 이렇게 잡담을 하잖아요. 뭐 쟤는 누구고 쟤는 하얀 벌레고 쟤는 뭐 쪼쪼쪼쪼 하는데 얼마나 이 소협의회 참석에 대한 무게감이 없으면 그렇게 잡담을 할까 싶더라고요. 다른 가문이 봤을 때는 이 집안 싸움에 위태롭게 세워진 지금 라이니라의 왕권이 우스운 거예요. 지금까지 라이니라의 행보를 보면, 그리고 이 소협의회에 구성된 사람들을 보면 라이니라가 진짜 사람을 잘 못 챙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를리스가 자기 사생아들을 본적에 올리겠다 했는데 안 챙겨줬죠. 다에몬이 베일에서 금화를 직접 가져왔는데도 도시경비대에게 급료를 하나도 주지 않았고, 도시경비대에 챙기고 싶다 했는데 안 챙겨줬죠. 울프 화이트는 외출 금지시켜버리고, 바엘라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여왕은 쳐다봐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단편적으로 제이스가 죽기 전에 프레이 가문에게 약속한 하레노를 제이스가 죽었다는 이유로 주지도 않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인의 아들이 어떤 한 가문에 대해서 내뱉은 약속이면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프레이 가문에게 하레노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들의 명예도 깎아내리고 프레이 가문에 대한 반발심도 사고 아에몬드를 죽이는 기사한테 꼭 하레노를 줄 필요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라이니라의 행보가. 자고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람 챙기고 신뢰를 보여주는 게 기본 덕목이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니라를 응원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난감합니다. 리버랜드 연합군과 스타크 정예부대가 여왕의 명령으로 리버랜드에서 텀블턴으로 계속 진군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톤 콜 경 부대가 계속 이제 주변에 알짱거리면서 막
다리를 부숴놓고 하니까 진군이 엄청 더뎌지고 있습니다. 스타크 장군은 본인이 전면전을 해서 크리스톤 콜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리지만 똘똘하고 리더십 있는 오스카 툴리가 놈들의 방식으로 놀아줘야죠 하고 멋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진짜 멋있게 크리스톤 콜에게 제대로 한 방 먹입니다. 오스카 툴리가 파이퍼 공에게 빠른 기수들 100명을 데리고 스토니 세트로 가서 도하 수단과 운반선을 미리 준비해놔라 하는데 파이퍼 공을 보내자마자 크리스톤 콜 부대가 이를 덮쳐가지고 기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톤 콜은 기세등등해져요. 계속되는 기습에 본인들이 승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아마 오스카 툴리가 예상을 한 것 같아. 파이퍼 공과 100명의 군사들을 미끼로 삼아서 이 크리스톤 콜을 제대로 속여먹은 겁니다. 계속된 기습 성공에 으쓱해하던 크리스톤과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웨인이 꽤 많이 친해졌어요. 그웨인이 하이타워에서 살던 옛날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톤 콜경 당신처럼 위대한 기사가 우리 하이타워에 오시면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막 입 바른 소리도 하고 오르문드랑 예전에 탑 올라갔던 얘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갑자기 말의 비명소리가 울립니다. 리버랜드 연합군이 미리 깔아놓은 마름쇠에 말발굽이 다 찍혀버린 거예요. 마름쇠를 밟아버린 말의 비명으로 전세는 역전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을 탈 수가 없으니까 직접 걸어서 스토니 세트까지 가려는 크리스톤 콜과 그 부대인데요. 그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가시덤불이고 막 늪도 건너야 되고 언덕은 뭐 얼마나 많은지 그 과정을 다 지나면서 이제 쓰러지는 병사들도 있고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웨인이 크리스톤 콜 경을 계속 설득을 해요.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리버랜드 연합군의 진군을 더디게 한 성공 업적을 세웠으니 이제 텀블턴에 가서 또 합류를 하자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크리스톤 콜 경은 듣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단호해요. 그래서 그웨인은 느낍니다. 아, 이놈이 진짜 미쳤구나. 능력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계속 죽으려고 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웨인은 손절을 합니다. 크리스톤 콜 경을 떠나기로 마음먹죠. 크리스톤 콜 경은 지난 시즌에서 바가르가 덮치는 압도적인 드래곤의 힘을 보고 그 당시에 많은 병사들을 잃으면서 제대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찾을 명예라고는 이 전장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지금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본인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본인은 대장이잖아. 그를 따르는 병사들까지 너무나 예상되는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웨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은 병사들의 목숨을 가지고 명예를 빌미 삼아 이 허탈감과 우울감을 죽음으로 해소하려는 크리스톤 콜입니다. 미친놈이죠. 제가 그웨인이었으면 그냥 안 가고 가는 길에 죽방 한 대 때리고 갔을 것 같아요. 드디어 아에몬드가 등장했습니다. 칼에 맞아서 쓰러진 뒤로 예상했다시피 알리스 리버스가 간호를 해주고 있었죠. 아에몬드는 하레놀에서 지내던 다에몬이 계속 환각 같은 꿈에 시달렸던 것처럼 아에몬드도 불이 없는데 불타고 있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엄청 괴로운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이를 킹스랜딩에서 헬레이나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괴로운 꿈을 꾸면 불이 없이도 불타고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 싶습니다. 아에몬드는 인생 자체가 엄청 비참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극심한 놀림에 시달리고 심지어 그 가해자가 형이잖아요. 뭐든 열심히 하고 잘 해내도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시절에 강력한 힘의 바가르를 얻었지만 동시에 한쪽 눈을 잃으면서 이 성격이 아예 삐뚤어져 버려요. 어른이 되고 난 후에 아에몬드는 싸늘하고 시니컬해진 어른이 됐지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쳤다 보니까 침소에서만큼은 아직도 엄마를 찾을 정도로 정신적으로는 자라나지 못한 어른아이 아에몬드입니다. 그리고 아에몬드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사냥꾼들이 하레놀로 찾아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은 알리스 리버스가 이제 마녀의 기술을 보여주면서 쫓아버릴 수 있는데 성벽을 기어오를 정도의 꽤 실력이 있는 사냥꾼들은 알리스의 그런 꾀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알리스를 막 목숨을 위협하고 막 겁탈도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아에몬드가 등장해서 그 사냥꾼들을 처치합니다. 꽤 싸움을 잘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액션씬이 어색하지? 아에몬드가 무사히 알리스를 구해내면서 알리스의 눈빛이 살짝 살아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다 나았네? 이런 느낌도 있고 약간 알리스가 뿅뿅 아에몬드의 남성미에 반해버린 서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에몬드를 치료해주고 품어주기도 하면서 함께 위기를 넘기고 있는 알리스와 아에몬드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 또 어떤 스토리에 영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킹스랜딩을 떠나온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라리스 공의 말을 듣지 않는 이 금쪽이 아에곤 때문에 라리스 공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언제 폭발하나 했어. 내가 볼 땐 킹스랜딩 떠나고 한 반나절 만에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 내가 왜 얘를 왕으로 추대를 했지? 왜 얘를 데리고 나왔지? 엄청 후회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에곤을 살려서 잘 데리고 있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게 라리스의 목표인데 이 과정에서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말도 안 듣지. 그리고 한
한참을 신세한탄하면서 아에곤은 투정을 부립니다. 어릴 때부터 성가셨던 아에몬드가 결국 자기를 화염 불구덩이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모든 게 다 아에몬드 탓이라고 하죠. 이걸 가만히 듣고 있던 라리스공은 모든 걸 누리고 가졌지만 불평만 하는 최악의 왕이자 최악의 인간이라고 팩트로 아주 3단 발차기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라리스공은 그냥 가버렸어요. 왜냐면 떠도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 리버랜드 군사라도 만나면 어쩔 거야. 그래서 라리스공은 과감하게 아에곤을 버리고 천막촌으로 돌아왔는데 이 금쪽이 아에곤이 눈치껏 천막촌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못 이기는 척 라리스공에게 먼저 말을 걸고 대륙으로 건너가겠다 말을 하죠. 그래서 라리스공도 뭐 더 화낼 게 뭐 있어. 사과를 건네면서 둘의 관계가 공고하다는 걸 표현을 하죠.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 둘 다 막 어색한 표정 지어가지고 먼 산만 바라보는데 결국에 서로 둘밖에 없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야죠. 이때 등장한 의외의 인물 타일랜드 라니스터입니다. 역시 죽지 않았어요. 이 타일랜드의 등장은 라리스와 아에곤에게 엄청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사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아에곤을 어디로 모실지 라리스공과 타일랜드가 엄청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대륙을 건너자. 아니다. 그 대륙 건너가면 아우 거기 못 산다. 이렇게 막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찰나에 천막촌 대장이 아에곤의 가방을 뒤지다가 왕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안 그래도 그 천막촌 대장한테 굴욕을 얻었던 아에곤은 망설임도 없이 그를 해쳐버리죠. 라리스공과 타일랜드는 이 또 금쪽이 아에곤의 뒤를 봐줘야 합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아에곤이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천막촌에 있는 룩스레스트 백성들을 아에곤을 지지하는 백성들로 바꿀 수 있으려나요? 잘 모르겠네. 앞으로 흘러간 내용을. 아에몬드와 아에곤은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할까요? 형제라고는 눈곱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비세리스랑 알리센트가 자식 농사를 너무 잘못 지었어. 그렇다고 뭐 하이타워에 간 다에로는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오르문드에 뭐 거의 종자가 되어 있으니까 말만 종자가 아니라 진짜 찐 그 마인드의 종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알리센트는 헬레이나에게 아이를 유산시킬 수 있도록 약을 마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헬레이나는 그 눈빛에서도 보이다시피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강렬하게 저항을 하죠. 이런 과정에서 눈치가 빠른 미사리아가 알리센트를 감시하러 옵니다. 본인이 유산하는 약을 마시면서까지 위기에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킹스랜딩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탈출을 하려던 찰나에 미사리아에게 또 들키고 맙니다. 그렇게 탈출을 하려다가 들키면서 결국에 임신을 한 건 헬레이나라는 걸 미사리아가 알아버리죠. 알리센드는 큰 약점을 잡혔습니다. 근데 그걸 여왕에게 말해주지 말아달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왕만 생각하지 말고 미사리아 너도 너의 키를 쥐고 있어라. 이 비밀을 지켜주면 언젠가 하이타워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새치어로 미사리아를 잘 구워 삼습니다. 오, 알리센트도 참 이거 잘해요. 아빠한테 물려받은 건지 아예 적인 사람도 회유를 할 정도로 더군다나 미사리한테. 그러던 와중에 헬레이나가 고양이와 촛불 바람을 이용해서 숨겨진 통로를 발견을 합니다. 알리센트는 목걸이로 시녀를 매수해서 탈출을 하려고 했다면 헬레이나는 항상 어디든 관찰을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살펴보고 촛불의 바람을 보고 그렇게 탈출로를 발견을 합니다. 결국 탈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음 화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숨겨진 통로에서 또 의외의 인물을 만나지 않을까 궁금해지네요. 아, 이번 화도 진짜 할 얘기가 정말 많았네요. 이제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 3가 6, 7, 8화 이렇게 딱 3화가 남았는데요. 7, 8화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 씬이 나올 건지 계속 전쟁 씬이 기다려지는데 이 기다림과 기대감을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실감나는 전투가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번 5화가 뭐 재미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나름 집중해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5화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 6화 리뷰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